네, 오늘은 애플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앞서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2017년 7월 25일부터 저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 대략 5개월이 좀 넘어가면서 구독자 수가 100명이 조금 넘었어요. 보니까 10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100명의 구독자가 생기면서 좀 잠깐 한번 유튜브를 제가 만드는 걸 돌아봤는데, 제가 항상 보면은 표정이 별로 많지 않고 그냥 무뚝뚝하게 많이 했는데, 가능하면 좀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좀 앞으로는 해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좀 어색하게 보이시더라도 한동안은 좀 참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그렇게 막 웃으면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애플 내용이라고 해서 이미 대충 짐작은 하셨겠지만, 애플이 요즘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배터리가 성능이 약해지면은 의도적으로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기능을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업데이트 내용이 심어놔서 실제로 성능 저하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저의 경우에 애플을 사실 처음 시작을 한 계기는 아이맥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아이맥에 너무 빠져가지고 거의 6개월 가량을 검색도 하고 공부를 하다가,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애플 제품들을 써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폰 오리지널부터 지금 아이폰 10에 이르기까지 아이폰 8을 제외한 모든 제품을 조금씩은 다 써봤는데요. 그 외에도 수많은 제품들을 써왔고요. 그러면서 가격을 제외하고 애플 제품을 제가 생각을 하면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성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저에게는. 아직도 2011년도도 맥 미니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램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SSD로 업그레이드는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애플을 참 좋아했는데, 그와는 반대되게 오히려, 물론 애플의 설명에 따르면 최고의 성능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업데이트를 단행을 했다고 하는데, 좀 더 나은 성능을 위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거든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옵션을 좀 줘서 배터리가 많이 디그레이드가 됐으면 때 성능을 저하시키게 만들던가, 아니면 꺼지더라도 나는 배터리가 있는 동안은 최고의 성능을 가질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무작정 말도 없이 펌웨어에 포함시킨 게 일단 잘못이었고, 그 이후에 또 잘못은 루머가 굉장히 많이 돌았잖아요. 몇 년 전부터 아이폰 6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이폰 6에서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그런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애플 서비스를 받으면서,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그리고 매장에 방문을 해서 나 지금 이런 현상 때문에 자꾸 전화기가 꺼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면 배터리를 갈아봐라라고 충고를 한 적도 없고, 아무런 설명 없이 기기를 1년 내에 상황이라면 기기를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수리를 해서 알아서 그냥 수리를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려주지 않은 채 배터리만 교체를 해도 좋단 말이죠.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아마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싶어요. 나름 제 스스로도 애플 팬보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 역시도 꽤나 실망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점은 제가 이렇게 실망을 하고 이런 회사는 좀 안 좋다라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애플을 바로 떠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일단은 이미 구매해둔 제품이 너무 많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애플 제품들을 이것저것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애플 생태계에 빠져 있다 보니 이걸 하루아침에 다 바꾸기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번 배터리 교체 같은 경우에도 내년 1월 말부터 아마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38,000원, 39,000원 정도 비용을 지불을 하면 배터리 교환이 가능해지는데, 그 비용을 받는다는 자체에 굉장히 사실은 좀 많이 놀랐어요. 미국에서도 29불을 내야지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데요. 실제로 애플이 배터리를 구매하는 가격이 얼마일까요?
분명히 배송비 뭐 이런 걸 다 따지더라도 뭐 통관 비용 이런 걸 다 하더라도 10불 미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9불이라는 돈을 받는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말고 이제 뭐 해외 많은 유튜버들이 이런 내용을 올렸을 때 29불에 배터리 교환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코멘트가 생각보다 엄청 많았었어요. 그걸 보고 애플이 이렇게 배짱을 튕기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구나. 건전한 비판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건전한 비판보다는 무작정적인 뭐 신뢰 그리고 믿음 때문에 애플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오만하게 이번 사태를 처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안드로이드 유저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처럼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떠한 결정을 하셨는지 참 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어떻게 만약 결정을 하시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참 궁금하네요. 코멘트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면 같이 한번 뭐 얘기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뭐 나름 애플의 충성 고객이지만 이번 애플 사태에 대해서 실망을 한 유저로서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들도 아래 코멘트에다가 한번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